안녕하십니까. 예도는 지금부터 저녁 산책에서 7번째 레비나스 강좌를 시작합니다. 7번째 주제는 레비나스의 언어, 소제목은 폭력과 형이상학입니다. 비올롱스의 메타피지크라고 하는 이 데리다의 논문을 레비나스 강좌에 제가 집어넣었어요. 오늘 아주 독특한 시간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전체성과 무한, 1961년도에 나온 또딸리떼의 앵핀이라고 하는 이 책 이후에 데리다는 레비나스는 아주 중요한 책을 발표하는데 그것은 아주 뒤에 나옵니다. 1974년도에 그죠? 오트리멍 끼에트러라고 하는 그 존재와 다른 그죠? 오들랄르 드 레슨스, 그게 본질을 넘어서 본질을 넘어서 또는 본질을 넘어서겠네. 그러니까 이 책이 74년도에 나옵니다. 오트리멍으로 예도가 지금부터 존재와 다른을 줄여서 부르겠습니다. 오트리멍 귀 에트러라고 하는 이 작품, 그죠? 이 작품이 위대한 이유는 데리다에 대한 무언적 반향에 의해서 나왔다라고 하는 많은 레비나스 전공자들, 그죠? 전문가들에 의해서 밝혀지고 있죠. 그래서 예도는 이 부분을 오늘 강좌를 열겠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뭐 우리 선생님이 정동철 선생님이 누구야? 호주에서 보나? 호주에 계세요? 변호사님? 자, 강좌 시작하겠습니다. 이 책은 사실 불어를 못하는 자는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얘도 역시도 영어랑 비교하면서 영어랑 불어는 같이 가는 어원이 상당히 많아요. 그 부분에서 그랬고, 얘도의 불어 실력도 매일 날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책을 여러분들에게 내일 본 강좌를 열겠고, 오늘은 어떻게 하여 이 데리다의 폭력과 형이상학, 비올롱스의 메타피직이라고 하는 이 책, 이 논문이 어떤 연관이 있고, 또 뚜 오트리멍이라고 하는 완전히 다른, 전적으로 다른, 이렇게 번역할 수 있죠. 뚜는 완전한 뭐 이런 뜻이니까, 전적인 이런 거니까, 오트리멍은 다르게 부사로도 쓰일 수 있죠. 이 논문으로 응답을 합니다, 레비나스가요. 응답을 하고 70년대에 아주, 그러니까 데리다가 전체성과 무한이 존재론의 언어에 갇혀 있다라고 하는 비평을 하면서 레비나스는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 73년도에 뚜 오트리멍이라고 하는 논문을 씁니다. 이 논문이 논프로펄이라고 하는 그 뭐죠? 고유명사라고 하는 76년도에 그 발표된 그 책에 재수록됩니다. 그러니까 이 논문은 그 응답은 73년도에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다른, 여기에서 레비나스가 데리다에 대한 논평에 대해서 응답을 하는 거죠. 두 개 다 예도가 볼 때는 철학적으로 상당히 중요한데 서로 존재론을 못 벗어나지만 벗어나려고 하면서 서로를 위로하는 듯한 그러한 어떤 뉘앙스가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데리다는 레비나스의 과감한 타자의 철학을 과감한 시도, 과감한 어떤 그런 철학적 사유라고 칭찬을 하지만, 정말 폭력과 형이상학을 여러분들이 에크리티얼의 디프헝스라고 하는 글쓰기와 차이에 재수록됐습니다.
그러니까 폭력과 형이상학은 1964년도에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전체성과 무한이 나오고 3년 뒤에 데리다가 거기에 대해서 논평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함으로써 레비나스가 미국의 지성계에 본격적으로 알려지는 계기가 됐죠. 이 부분에서 두 유대 철학자는 상호 협력하면서 서구 형이상학에 대한 반기를 들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하이데거와 니체 전공자로서 이 레비나스에 대한 철학을 어느 정도 끝내놓고 따로 단편 강좌로 타자를 넘어 라는 제목으로 과연 그러니까 하이데거의 관점, 하이데거와 후설과 하이데거의 관점에서 레비나스를 비평하는 시간을 또 갖겠습니다. 이런 철학 강좌는 상당히 어렵겠죠, 여러분. 제가 나중에 그거는 뭐 한 일주일 정도 뒤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10일 안에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도 할 수 있지만 어쨌든 지금 레비나스 강좌가 계속 이어지는 상황이니 레비나스를 따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데리다를 갖고 나옵니다. 그 이유는 이 존재론의 언어에 갇혀서 너는 철학을 한다라고 하는 뭐죠? 뭐라고 존재론, 이 전체성과 무한에 대한 데리다의 총평에 응답하여 레비나스는 1974년도에 오트리멍 기 에트러 오들라 더 레슨스라고 하는 그죠? 본질을 넘어 그 다음에 존재와 다른 이라고 하는 정말 말장난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책, 그런 엄청난 그 언어의 유희를 볼 수 있고, 가능하다면 존재론을 벗어나서 어떻게 하면 글쓰기를 통하여 언어를 통하여 존재론의 언어를 벗어나서 타자의 철학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고민을 하는 책이 바로 존재와 다른입니다. 그러니까 이 철학을 하는 데 있어서 교량 역할을 한 게 바로 데리다의 논평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도가 그 부분을 빼놓을 수가 없었어. 그리고 예도가 5분 강좌에서는 이 부분을 한 적이 있지만 길게 논평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 레비나스의 언어, 그 다음에 폭력과 형이상학이라고 하는 거죠.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함께 고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그래서 데리다는 전체성과 무한이 나온 지 3년 뒤에 폭력과 형이상학을 집필하게 되는데, 여기서 상당한 존경과 우정을 표하면서 레비나스의 논문을 극찬하고 또 극찬으로 마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 레비나스의 극찬이 금방 붕괴될 정도로 레비나스를 완전히 까서 완전히 해체시켜버려요. 그 전체성과 무한을. 그 이유는 예도가 볼 때 과연 그 당시에 사실 여러분 후설과 하이데거는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일평생을 공부해도 못하는 게 후설과 하이데거의 1차 자료 강좌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후설과 하이데거를 제가 볼 때 전집을 다 읽진 않은 것 같고,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 전공자들도 죽을 때까지 계속 논평하면서 읽어대는 게 후설과 하이데거 전집인데, 제가 볼 때 중요한 책들을, 그래도 1차 자료에 중요한 책들을 레비나스와 데리다만큼 후설과 하이데거를 읽은 자가 없어요. 이 점에서 프랑스에서 이러한 레비나스의 전체성과 무한을
역으로 비판할 수 있었던 자는 데리다밖에 없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들레즈 철학은 니체에 갇혀 있어서 제가 볼 때 후설과 하이데거 쪽으로 나갈 수도 없었어. 푸코도 내가 볼 때는 하이데거를 이 정도 몰랐습니다. 어림도 없어요. 폴 리케르 정도가 이제 프랑스의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후설과 하이데거를 레비나스와 데리다 못지않게 깨고 있었던 자인데, 이 폴 리케르가 제가 볼 때는 특히 해석학, 그러니까 후설, 하이데거, 가담으로 연결되는 이 부분은 정통에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레비나스의 전체성과 무한을 후설과 하이데거의 관점에서 역으로 비판한 논문은 유일하게 데리다밖에 없어요. 그리고 사실 철학자들도 서로 예의가 있잖아, 그죠? 서로 예의가 있는데 그 철학을 레비나스의 전체성과 무한, 이래가 레비나스의 책을 바로 갖다 놓고 그렇게 비판적으로 논문을 쓸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영광스러운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이게 우리나라의 어떤 이러한 정서로는 도무지 맞지 않는 거죠. 도무지 맞지 않는 거라고, 이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도저히, 그죠? 도저히, 마치 인격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는 인간인 것 같은 이런 오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것을 데리다는 잘했습니다. 데리다는 살아있는 철학자들 뿐만 아니라 자기 선배들을 해체하면서 자기의 철학을 한 자로서, 레비나스가 살아있을 때, 그죠? 같은 유대인으로서, 엄청난 존경을 표하면서도, 마침내, 이 철학을 해체하기 시작. 그러니까 이 해체는 철저하게, 레비나스가, 그죠? 레비나스가, 어떻게 보면은 오해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예의를 차리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다가, 그 중간부터 이제는, 그 칭찬이 무색할 정도로 레비나스를 해체하기 시작합니다. 아주 큰 어려움이 없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키에르케고르가 여러분들이 예도의 그 철학, 1분 철학, 5분 철학에서 본질과 실존 개념을 예도가 탁월하게 설명한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이, 좋아요가 거의 60개가 찍혀 있는데, 실존은 본질에 앞섭니다. 여러분들 이 철학의 본질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고는 도무지 이 존재와 다른 본질을 넘어서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질은 언제든 존재론과 연결되어 있었고 존재 개념과 관계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질은 존재의 인식과 존재의 일치를 가르칠 때도 있었지만은 신적 존재를 가르칠 때도 있었고, 그 다음에 서구 형이상학 안에서는 어쨌든 존재론과 연결되어 있었던 단어야. 그러니까 이 본질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갖고 존재와 다른 앞쪽에서 레비나스가 막 말장난을 합니다. 하이데거의 자인 개념, 그 다음에 중세 스콜라 철학의 에세 개념, 이런 거, 존재 개념과, 그 다음에 본질 개념의 에센스죠. 이 에센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데리다의 차형과 같이 디퍼헝스로 고쳐서 E를 R로 고치는 이런 방식으로 에센스를, 발음은 똑같지만은, ESSENC잖아, 불어로도. 그 가운데 E를 R로 고치지 않은 것을 후회할 정도로, 그러한 동일한 해체론의 관점에 서 있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레비나스의 철학을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독일 철학자들이 동일하게 이야기했던 이야기를 합니다. 크게 뭐 놀라운 게 없어요. 예를 들면은 너는 헤겔 안에서 키에르케고르에 가까이 있다. 그런데 결국 키에르케고르가 헤겔의 종합 안에 있듯이 너도 헤겔의 타자를 끄집어내 갖고 타자를 이야기할 때도 너는 헤겔 안에 있다. 헤겔 역시도 이미 이런 얘기를 다 했다. 너는 너의 타자의 철학은 특별히 다르지도 않다. 뭐 이런 얘기. 얼마나 정말 기분 나쁜 이야기예요. 자기가 논문에서 그렇게 썼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그 다음에 너는 말틴 부버. 이 말틴 부버는 독일에서 공부한 유대 철학자잖아, 여러분. 이 유대 철학자가 나와 너를 독일에서 공부하지 않았다면 쓸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이라서 썼다? 개소리예요. 유대인이라서 쓴 게 아니라 독일적인 어떤 유럽적인 대륙 철학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책이 나왔어요. 상당히 독일적인 책입니다, 그것도. 사유 자체가. 그러니까 나와 너의 개념을 끌고 와갖고 전체성과 무한해서 얘기하잖아. 너의 말틴 부버에 대한 해석 역시도 오해의 소지가 상당히 많다. 이런 식으로 까댄다고. 폭력과 형이상학 그 글쓰기와 차이 있는 사람들 그 안에 보면은 폭력과 형이상학이 있어요. 그걸 한번 읽어보시오. 그 다음에 또 어떤 얘기들을 하는가 하면은 특히 후셀과 하이데거에 대하여 레비나스 못지않게 오랜 시간 동안 연구했던 데리다는 이 레비나스의 타자의 개념, 특히 하이데거에 대한 오해는 거의 엄청난 분석의 양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레비나스를 이해한다. 코미디의 코미디. 데리다를 이해한다. 전부 다가 후설, 하이데거, 헤겔, 칸트가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다. 그러니까 이들에 대한 코멘터리로 봐도 이 논문은 따로 특별한 게 없을 정도예요. 이 후설과 하이데거에 대해서는 누구죠? 데리다는 상당히 길게 논평을 합니다. 너는 후설의 타자 개념을 오해했다. 후설의 타자 개념은 데카르트적 성찰, 곧 레비나스가 번역한 책이에요. 데카르트적 성찰의 오성찰에 나오잖아. 후설에. 이 후설이 거기에서 두 번의 환원을 거쳐서 나중에 선험적 자아만 남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선험적 자아만 남게 된 이후에 이 선험적 자아 밖에 있는 다른 타자들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이런 타자성에 대하여 고민하는데 이거에 대하여 후설이 라이프니츠의 모나드 개념을 갖고 온다고. 이해가 돼요? 창 없는 모나드지만 그 창 없는 모나드는 이 세계 안에 있는 실체로서, 그죠? 다른 모나드를 반영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유비적 통각을 우리는 인식할 수 있다. 이러면서 유사성을 갖고 들고 나오거든. 거기에서 데리다는 레비나스를 들어서 너는 이 부분을 제대로 이해 못했다. 네가 다시 한번 읽어봐라. 너는 이 타자의 개념을 후설도 타자의 개념 역시도 후설도 갖고 있었다. 이래 말합니다. 그러면서 오해를 하고, 그 다음 또 중요한 건 존재와 시간에 나오는 하이데거의 공동 존재에 대하여 그거와 관련해서 레비나스는 이 타자와 현존재와 그 다음에 존재 이 세 개를 나누잖아. 그러니까 존재라고 하는 거에
제3자의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레비나스가 이걸 갖고 가갖고 이 타자의 개념은 어떻게 핵심적인 비평이 뭐예요? 이거에 대한 핵심적 비평은 전체성과 무한에서 이겁니다. 딱 한 줄로 요약하면은 이 공동존재라고 하는 이 하이데거의 개념은 철저히 타자와의 관계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이 타자와의 관계를 벗어나서 타자와의 관계를 통해서 결국은 현존재의 존재의 의미를 밝히는 수단으로서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나간다고. 그러니까 레비나스의 이 개념은 어떻게 보면은 그죠? 어떻게 보면은 레비나스가 맞는 것 같기도 해. 그런데 레비나스는 분명히 하이데거는 존재자의 존재라 그러거든. 모든 존재는 존재자의 존재요. 결코 존재를 존재자로부터 분리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거든. 그렇다 그러면 이 존재를 나타내려고 타자를 희생시켰다. 이렇게 나가서는 안 된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데리다는 특히 하이데거 부분에서 너무 너무나 강력한 하이데거의 자신감이 있으니까 심지어 이 하이데거의 거의 용어들을 거의 100군데서 발제를 한다고, 여러분. 그래서 발제를 해서 이런 이유 때문에 니는 하이데거의 이 공동현존재나 공동존재의 개념을 완전히 착각했다. 이러면서 그리고 네가 말하는 타자성을 결국 플라톤 이후부터 중세 신학을 거쳐서 그 다음에 칸트, 헤겔, 데카르트, 하이데거, 후설 이렇게 현대까지 이르는 우리 선배들 역시도 니와 동일하게 타자에 대해서 고민했다. 결코 타자성을 억압하지 않았다. 그들 역시도 너 못지않게 타자에 대한 관심이 있었다. 저는 동의합니다. 상당히 당연한 거죠. 레비나스의 이 기획에서 이 무한자로 갖고 갖는 거는 철학자들은 아주 싫어해요. 이건 형이상학이야. 이거는 철학에서는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은 그거는 신학이나 종교학에서나 박수를 칠 일이지. 그런 기획들. 그래서 데리다는 폭력과 형이상학에서 존경을 표하지만 아주 장문에 걸쳐서 이 전체성과 무한 안에 들어있는 모순점들을 찾아내서 발견합니다. 너는 칸트 제대로 몰라. 제대로 독해 못했다. 그러니까 폭력과 형이상학은 전체성과 무한을 두 가지 관점에서 비판합니다. 첫 번째는 너가 말하는 그 타자에 대한 개념은 일관성이 없다는 거야. 두 번째는 네가 그 타자의 철학을 언급할 때 무수한 선배 철학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너는 완전히 오독을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두 개의 관점에서 비일관적이다. 뭐가? 전체성과 무한이. 두 번째는 뭐예요? 비일관적일 뿐만 아니라 그 비일관성은 오독에서 나왔다. 이래 본 거라고. 그 관점에서 끊임없이 비판을 합니다. 심지어 예도가 방금 페북에도 올렸듯이 가장 핵심적인 게 이겁니다. 네가 특히 하이데거와 헤겔을 많이 해요. 그게 네가 여러분들 헤겔만큼 타자성을 고민하고 그죠? 자아와의 관계에서 타자성을 고민했던 자가 누가 있어요? 그 타자성에서 누가 나온 거야?
여러분들, 마르크스는 주체를 어떻게 봅니까? 주체는 알티세르가 그렇게 나가잖아, 또. 주체는 계급투쟁이에요, 여러분. 계급투쟁. 쉽게 말하면, 마르크스한테 가면, 진중권과 같은 이러한 태도를 보이는 자는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그냥 입진보는 진보라고 부를 수도 없어. 그 이유가 뭔지 알아요? 그 이유는, 마르크스한테서 주체는 계급투쟁이야. 계급투쟁은 말만 씨부리고 본인이 진보라고 말하는 자는 들어설 자리가 없어요. 이 계급투쟁이 또한 마르크스의, 헝가리 작가 있잖아. 마르크스주의자. 그 사람한테서도 매우 중요해요. 루카치. 여러분, 루카치한테서 계급투쟁은 이 주체의 계급투쟁이 어떻게 형성됐는지를 서구 문학사에서 밝혀내는 책 아니야? 소설론이. 여러분들, 이런 주체 개념. 이 주체 개념은 그러니까 결코 뭐라거나 타자성, 헤겔의 타자에 대한 고민 때문에 나온 거예요. 이건 예도의 코멘탈이라고. 그러니까 레비나스가 말하듯이 그게 여러분들이 순진하면 안 돼. 그게 레비나스 전공자 코미디입니다. 레비나스 전공자는 불가능해요, 여러분. 레비나스를 알라 그러면 그러니까 레비나스를 이런 철학의 관점에서 역으로 비판할 수 있어야 돼. 그런데 그게 불가능해. 그거는요, 엄청나게 긴 시간에 텍스트와의 씨름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레비나스가 볼 때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런 키에르케고르와 같이 헤겔에 대항해서 주체성을 강조하고 실존을 하는 것처럼 본질 철학에 대하여 부정할 때조차도 헤겔의 타자성이 종합의 개념을 통하여 타자성을 억압한다고 말할 때조차도 너는 헤겔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헤겔을 긍정하고 있는 거다, 이래 나간다고. 네가 타자성 안에서 하이데거의 공동존재 개념을 비판할 때조차도 너는 하이데거의 존재론 안에서 그 존재론을 오히려 서포트하고 있는 거다, 이래 말한다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 나는 상당히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철저한 거죠. 철저한 분석. 그래서 데리다는 독일어로 그 모든 하이데거의 중요 개념들을 다 끄집어 갖고 와갖고, 레비나스가 얼마나, 하이데거 분석에 대하여 순진했는지를 밝히는 거야. 이해가 돼요? 그 논문이 바로 비올롱스의 메타피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폭력과 형이상학.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실은 침묵의 논리를 깰라는 거예요. 뭔가 하면은 레비나스는 자기의 철학에서 데리다가 항상 데리다 철학이 강조하는 문자에 대한 억압이 레비나스의 철학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롤의 개념에 근거하여 그러니까 레비나스가 말하는 거는 플라톤의 어떤 그 진리 개념이 있죠. 그러니까 문자로 쓰여져서 전해 내려오는 것은 현전에, 그러니까 말의 현전을 대신함으로써, 이걸 대리보충이라 그러잖아. 말의 현전을 대신함으로써 불완전한 그런 진리의 어떤 수단이라고 본 거야, 레비나스도. 레비나스는 그래서 르디얼, 말함과 그 다음에 르디,
그러니까 말해진 것. 불어로 D가 말해진이잖아. DIT예요. 끝에 발음 안 하잖아. 그게 르디, 말해진 것은 뭐예요? 문자야. 그건 철학으로 갖고 가는 거예요. 말함이 뭐야? 르디얼. 말함은 빠롤 쪽이에요. 그러니까 어여 보면은 레비나스는 결코 데리다의 이런 문자의 형이상학과는 맞지 않는 철학인 거야. 그러니까 레비나스 그 논문을 왜 썼겠어? 이런 것들을 다 말을 하지만 결국 레비나스의 사유는 문자를 억압하고 에크리티어를 억압하고 글쓰기를 억압하고 말함을 강조하는 그런 로고스 중심주의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데리다는 이야기하려고 그랬던 거라고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이 데리다의 이런 의도와는 다르게 너무 나간 거야. 그러니까 심지어 레비나스도 일평생 후셀과 하이데거를 연구한 자로서 자기가 전문가로서 불란서에서 철학계에서 인정을 받을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리케르가 자기 책에서 현상학이라고 하는 논문에서도 각주에 레비나스를 언급한다고. 이 사람의 현상학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다. 이런 방식으로 언급을 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레비나스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죠? 상당히 기분이 안 좋았겠지. 인간인데 지도. 그런데 레비나스에 대한 데리다의 태도는 이중적이었습니다. 상당히 유대 철학자로서 존경했고 이 억압된 타자성을 어떻게 보면 유대인에게 투사하여서 그죠? 어떻게 보면 푸코라든지 소시르라든지 하이데거라든지 이런 자기 선생들 심지어 하이데거에게 에 대해서도 이런 경의를 표한 적이 없어 데리다가. 그런데 레비나스에 대해서만큼은 유독 비판을 하면서도 상당한 존경을 표하고 이 타자의 철학은 또한 이런 비판이 끝난 후에 정말 과감하고 서구 형이상학으로부터 새로운 출발을 줄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철학이다라고 하면서 극찬을 합니다. 또 끝에 가면은 칭찬으로 시작해서 깠다가 또 칭찬으로 끝나요. 그래서 레비나스가 이제 그걸 다 읽지 않았겠어. 그런데 그 비판책이 미국에서 퍼지면서 레비나스도 알려지게 된다고. 그러면서 엄청난 경제적, 에코노미에 대한 어떤 경제적인 이득을 얻었겠죠, 레비나스도. 당연히. 그때는 뭐 그렇게 유명하지도 않았으니까. 미국에는 알려지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서 뭐 네임 밸류가 있으니까 그건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래서 레비나스는 자기도 동일하게 뚜 오트리멍 뭐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이라고 하는 논문 논프로펄이라고 하는 고유명사에 수록된 거의 10년 이후에 거기에 대한 응답을 그러나 폭력과 형이상학이라고 하는 이 책 이름은 절대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철학자인데 언급하면 이렇게 깔 때도 좀 수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언급하지 않지만 데리다에 대한 엄청난 칭찬과 더불어서 동일하게 데리다를 깐다고 이발사 얘기를 한다고 여러분. 이발사. 내 그 비유만 너무 재밌어갖고 그 얘기를 하면 또 오늘 시간이 다 갈 것 같고 전체적인 어떤 뭐죠? 그러니까 데리다의 차연을 어디에 까는지 알아? 전쟁이 끝나면 그죠? 전쟁이 종언될 시기쯤에 술에 취한 이발사가 2차 세계대전 나치가 한참 프랑스를 점령했을 때
전쟁이 끝나면 내가 공짜로 머리를 깎아준다 그랬대, 여러분. 공짜로. 그런데 공짜로 머리를 깎아준다는 거는 전쟁이 끝나야 되잖아. 그럼 내가 내일이 전쟁이 끝나는 거야. 내일 전쟁이 끝날지 내일이 올지 모르잖아, 전시에서는. 전시에서는 종말론적 사고가 강합니다, 여러분. 에스카톨로지가 강하다고. 맞죠? 그 종말론적인 사고가 강한데 내일이 올지 안 올지 의아하라. 그래서 그 공짜로 머리를 깎아준다라는 거는 거짓말이라는 거야. 맞죠? 뭐 평상시도 아니고 전쟁이 언제 끝날지 그러면서 네 차영 개념은 그런 거랑 비슷하다 이래 말하는 거예요. 아, 정말 재미있어. 여러분 어디서 못 들어봤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까는데 거기에서 레비나스는 비판보다는 칭찬을 훨씬 많이 하고 데리다를 향하여 유일하게 서구 형이상학의 철학사의 전체를 뒤집어 놓을 수 있는 위대한 철학사 안에서 유일한 단절을 가져오고 그 단절을 통하여 새로운 철학을 출발시킬 수 있는 그러한 철학자.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의 새로운 사명, 우리는 누구야? 지와 데리다입니다. 지하고 데리다. 코미디죠. 독일 철학을 공부한 자로서 참 오만도 이런 오만이 있나? 내 나중에 레비나스랑 데리다에 대한 역비판을 하는 놈 강좌에서 전부 다 이야기할게요, 제가. 그러면서 저끼리 막 서로 칭찬하고 이런다고, 여러분. 그게 바로 뚜오트리멍이에요, 여러분. 완전히 다른. 그래서 우리는 존재론과 현상학, 그게 누구야? 훗설까지 그냥 하이데거 때문에 훗설에 대한 반감도 장난 아닌 거야. 여러분, 훗설은 유감스럽게도 훗설도 유대인이었어요. 훗설도 독일 철학을 안 했으면 그런 철학은 못 썼겠죠, 당연히. 유럽 전통에서 공부했으니까 그런 철학을 쓸 수 있었겠지. 그거는 당연한데, 어쨌든 훗설까지 싸잡아갖고 현상학과 존재론을 넘어서 그래서 타자를 구출시키고, 그리고 지금까지 타자를 억압했던 모든 자들을 법정 앞으로 세워서 신문을 하는 이 레비나스의 타자의 철학, 그런 방식으로 칭찬을 했던 데리다에 대하여 어쨌든 레비나스도 동일하게 철학사에서 유일하게 해체로서, 그죠? 이 철학사의 전체에 대한 종지부를 찍고 다시 새로운 철학을 할 수 있게끔. 그러면 니체한테 그 영광을 줘야지. 무슨 데리다가 그 자리에 들어가요. 참 코미디지 진짜. 그런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서 이제 깝니다, 여러분. 뭐에 까는지 알아요? 한번 봐봐. 네가 철학사에서 네가 철학 전통들을 비판하고 그것들을 해체할 때도 너는 언제나 이미 철학사 안에 있다. 여러분 이거 가다모의 얘기야.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 가다모를 너무 싫어해서, 그러니까 저끼리 둘 다 해체론자잖아. 서구 형이상학을 거부하고 서구 철학 전통을 거부하는 자로서 이 두 사람은, 그죠? 그런 자들이잖아.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서로 니네들 철학은 전통을 벗어날, 당연히 못 벗어났죠, 여러분. 왜 벗어나? 데리다가 훨씬 현명한 거예요.
데리다 당연히 못 벗어나죠. 존재와 다르니 뭐 벗어나 웃기는 얘기죠. 그런데 거기는 배울 게 또 있어. 그래서 예도가 내일 존재와 다른에 대하여 강좌를 열려고 합니다. 여러분, 존재와 다른 본질을 넘었어. 오들라트 레슨스라고 하는 그 본질을 넘어. 본질 개념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 한 줄도 이해 못합니다, 일반인들. 자, 그러니까 거기서 네가 철학사에서 무수한 철학 전통에 서 있는 너가 전통을 해체하며 전통을 밖에서 전통 밖에서 전통을 해체하면서 전통을 깔 때조차도 너는 전통을 벗어날 수 없었다. 왜 벗어나? 왜? 제 논문의 주제가 그겁니다, 여러분. 가다머랑 니체를, 하이데거 가다머 라인을 니체랑 대비시켰어요. 니체가 전통 안에서 그렇게 한다는 거거든. 맞죠? 이건 동일하게 포스트 모던 철학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 큰 라인은 못 벗어나죠, 당연히. 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전통을 지가 신이야 벗어나게? 존재론의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 철학을 한다? 왜 할 낀데? 지가 이미 불어를 하는 자고, 라틴어를 하는 자고, 독일어를 하는 자고, 그 다음에 그리스어를 하는 자로서 왜 벗어나서 딴 얘기를 할 거야? 그런데 제가 볼 때 비판적 고찰을 할 때 레비나스의 철학 안에는 유대 전통의 유대 철학이 들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 신학이 있어요. 그걸 이해 못하는 자는 레비나스를 결코 이해할 수가 없어. 이해가 돼? 그러니까 무신론자들, 철학 그냥 전공한 자들은 레비나스 절대 이해 못합니다. 레비나스는 그 전통에 있는 거예요. 그 역시도 리투아니아에서 가족 공동체 안에서 유럽의 어떤 그런 사회에서 할라카 전통 있죠. 그 유대 전통 안에서 끊임없이 토라를 연구했던 자입니다. 레비나스는 그 전에도 그 전통 안에 있어요. 거기서 그는 유대 철학에 대하여 정통에 있었던 자라고. 그런데 그의 그러니까 유대적 사유를 통하여 끊임없이 서구 형이상학, 그리스적 사유를 해체하는 방식으로 나갔다 그래도 과언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라고, 예도는. 이해가 돼요? 뭔 말을 하는 건지. 어쨌든, 그러면서 레비나스는 우리 둘 다 새로운 기획에, 새로운 서구 형이상학의 종지부를 찢는 그러한 새로운 기획을 맡은 자로서 철학의 종지부를 찍고 새로운 출발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떠맡았다. 이러면서 완전히 다른이라고 하는 뚜 오트리멍에서 레비나스는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그 비판의 강도가 데리다가 레비나스를 공격하는 비올렁스의 메타피지크보다는 뚜 오트리멍이 덜합니다. 이해가 됐어? 덜하고 칭찬을 하지만 데리다의 비판 방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레비나스를 비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또다시 가다머가 나와야 되는 거야, 여러분. 가다머의 철학을 제대로 모르는 자들이 대부분이에요. 가다머는 그렇게 쉽게 이해될 수 있는 자가 아니라고. 가다머의 진리와 방법 2장은 역사 철학이에요. 그 역사 철학은 그 사유 자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역사 철학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어렵고, 그 보편적 역사관을 어떻게 서구의 이러한 19세기의 철학을 지배했는지, 이런 것들의 관점 안에서, 어떤 자도 존재 전통의 위력을 벗어날 수가 없다. 당연한 거지. 왜 벗어나? 그게 결국은 그러니까 가다머를 까지만은 하이데거의 전통 개념과 존재 개념을 까지만 지네들이 전통 안에 있다라는 거를 두 논문에서 서로 보여주는 거야. 기가 찰 노릇이. 그러니까 이런 대철학자들이 이런 포스트 모더니즘에 그래도 대표성을 띈 철학자들이 이걸 모를 리가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언어의 영양사, 언어를 어디에 벗어나? 그래서 지가 벗어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이미 형이상하게요. 어여 벗어나? 역사와 존재의 영역을 어여 벗어나? 내가 그 역사의 관점에서 역사를 까는 거죠. 모든 해체론자의 약점이 뭔지 알아, 여러분? 자기는 이게 니체한테서 적용돼야 되는 거예요. 모든 해체론, 해체는 니체로부터 나와. 니체, 데리다, 이런 포스트 모던의 이런 해체론자들에게 약점이 뭔지 알아? 자기 자신은 역사와 존재로부터, 역사와 사회로부터 벗어나 있어서 자기들은 사회와 역사의 존재를 해체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네들도 알고 있는 거야. 그러나 이들에게 배울 수 있는 게 뭐야? 역사와 존재, 역사와 사회는 언제나 뭐야? 자기 안에 이물질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폭력을, 이게 폭력의 흔적인 거야. 역사, 존재 안에 비존재가 있는 거예요. 이 비존재에 병들었는 거, 이 비존재에 뭐야? 언어를 어여 벗어나. 근데 언어가 병들어 있거든. 이 병들어 있는 언어는 치료가 돼야 되잖아요. 그게 이런 해체론자들의 교훈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는 이런 보편적 존재론과 보편 언어 자체 안에 이미 병들어 있는 그러한 흔적을 치유할 수 있고, 그것을 찾아서 그 병든 역사의 흔적을 그저 까발리고, 그리고 그것을 치료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해체론입니다, 여러분. 이 점에서 해체론은 치료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죠. 근데 지네들끼리 이거를 이야기한다니까. 그러니까 레비나스가 딱 이제는 그러니까 뭐야? 데리다의 핵심적인 그 비판의 전체적인 요점이 뭐야? 너는 존재론을 못 벗어났다는. 너의 언어는 여전히 존재론 안에 갇혀 있다는 거야. 결국 하이데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존재론의 영역을 벗어나서 철학을 하는 방법을 언어로 철학을 하는 그런 모색을 하면서 여전히 타자의 철학을 주장하는 게 바로 74년도에 나온 레비나스의, 이것도 전체성과 무한만큼 두꺼운 책이에요. 한 400페이지 정도 되는 두꺼운 책이고, 그건 출판에 따라서 페이지 수는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300 몇 페이지, 400페이지 되는 그런 주저에 가까운 책이야. 이 책을 출간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레비나스는 엑스테리오리 때, 또 딸리 때, 그 다음에 에트러, 그 존재 개념이죠. 전체성, 외재성,
그 다음 또 뭐죠? 그 다음에 뭐야? 동일자. 그 다음에 또 뭐야? 이런 개념들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습니다. 거의. 그리고 론톨로지, 존재론, 이런 개념들은 전체성과 무한에 떡칠되어 있는 이런 개념들을 레비나스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아요. 그럼 어떤 개념을 사용하느냐? 타자의 개념. 그러니까 대문자 로트로와 오트루이라고 하는 이 타자의 개념도, 대문자 소문자의 개념도 뭘로 바꿔지는지 압니까? 르프로숑. 뭐예요? 이웃이라는 개념이에요. 불어의 이웃이라는 개념으로 네이버후드, 영어에 이 이웃의 개념으로 타자가 바뀌어집니다. 예도가 8번째 레비나스 시간에 이걸 파헤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바뀌어지고, 타자도 이웃으로 바뀌어지고, 또 존재론에서 자주 사용되었던 본질, 그 다음에 또 전체성, 무한 개념은 나와요. 외재성, 내재성, 그 다음에 세계 안에 거주하는 자아의 어떤 편안함, 이런 거 안 써, 이제는. 이런 거 안 쓰고, 동일자, 이런 거 안 쓴다고. 이제는 뭘 쓰는가 하면은, 접근, 여러분. 접근이 뭐야? 가까움, 이런 단어를 써. 되게, 아무리 벗어나도 하이데거 냄새가 너무 납니다. 나중에 예도가 레비나스 전체를 다 하고, 레비나스를 하이데거의 관점에서 역으로 비판하는 그런 강좌를 또 열게요. 그게 또 소중하겠죠, 여러분. 논문을 제목으로 쓸 수도 있고, 후배들은. 그러니까, 그런 단어를 써. 또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볼모. 자아는 타자의 볼모다. 사로잡혀 있다. 이런 단어. 그 다음에 속죄. 속죄. 이런 종교적 개념들. 속죄가 뭐야? 그러니까 마치, 그리스의 이러한 사유를 마치 나중에 레비나스의 종교라는 제목으로 한 8번째 제가 또, 레비나스의 전체 사유를 또 종교적 관점에서, 유대교의 어떤 관점에서 예도가 또 강좌를 열겠습니다. 그때도 또 재미있겠죠. 마치 이런 개념들이, 여러분 봐봐. 레비나스가, 유대 전통으로 그리스 전통을 뒤집어 엎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맞죠? 벌써 용어들 자체가 바뀐다니까. 그 다음에 볼모. 그 다음에 또, 타자에 대한 어떤 환대. 이런 개념들. 그 다음 또 뭐예요? 그 다음에 타자에 대한 책임을 속죄라는 개념으로 갖고 가. 그러니까 타자를 이제는 뭘로 바꿨어요? 이제는 프로싱, 뭐예요? 이웃이라는 개념으로 바꾸고, 이제는 존재론으로부터 가능하다면 멀리 떨어져서 철학을 하려고 하는, 그래서 언어적으로 시도합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모든 철학적 개념들에 하이픈을 붙여요. 그러니까 레프레젠타시옹이라고 하는 표상이란 개념이 있죠. 이거는 레에다가 프레젠타시옹을 뗀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대정테레스몽, 뭐예요? 뭐로부터 무관심한 상태. 그러니까 데스를 떼고 앵테레스를 떼고 멍을 뗀다고, 이런 식으로. 또 뭐야? 그 다양한, 그래서 엄청난 단어들이 하이픈을 집어넣어가 또다시 해석돼. 이런 것들의 단어 놀이가 엄청나게 나와 있어. 그 일반인들은 손도 못 대죠. 손을 댈 수도 없다고. 존재와 다르니 어려운 게 그런 겁니다. 엄청난 어휘들, 엄청난 단어들이 거기에서 사용되지만 철저하게 그런 방식으로
존재론을 벗어나서 존재와 다른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래서 너가 존재론을 벗어나지 못했다라고 하는 데리다의 충고를 받아들여서 마침내 존재와 다른 본질을 넘어서라는 그 개념의 책을, 그런 제목의 책을 레비나스가 발표한 겁니다, 여러분. 참 재미있어, 그죠? 철학 안에 유대 철학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유대와 로마가, 유대와 그리스가 다시 경쟁을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줍니다. 어쨌든 저는 실패했다고 봅니다. 실패했지만, 그러나 레비나스의 그 도전은, 그 도전을 통하여 나타나는 레비나스 사유를 통하여 배울 수 있는 그 타자의 사유, 그것은 엄청나게 많은, 그죠? 우리 포스트 모던 철학에서 엄청나게 많은 타자에 대한 담론, 윤리, 그죠? 다시 말하면 존재론 이전에 무근원적이고 그 다음에 전근원적인 그런 영역이 있다. 그건 윤리의 장소다. 타자와 더불어서 나타나는 타자의 철학, 타자와의 만남이 더 근원적인 거다. 요거는 같이 가는 것 같아. 그죠? 거기에 내가 있다. 주체는 거기로부터 다시 태어난다. 타자와의 만남은 먼저다. 그게 바로 존재론 너머의, 존재론의 출발점 이전에 전근원적이고, 또 뭐죠? 전근원적이고 무근원적인 그 기원의 영역을 찾아서 다시 사유여행을 펼치는 레비나스를 여러분들이 만날 수 있을 겁니다. 내일 그 책은, 내일부터 한 2-3시간 정도 또 그 책을 해독하는 쪽으로 강좌를 열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얘도 물러가겠습니다. 7번째 레비나스 강좌, 레비나스의 언어, 폭력과 형이상학이라는 제목으로 강좌를 열었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주스.